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검색어. 위험도 2.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런가? 안 되는 건가? 함께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삼각김밥에 포장지를 먹거나 여우가 뛰어다닌다며 천장을 두드려대거나 벽에 대변을 발라대는 등의 행위를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또한 한밤중에 어머니는 자주 사라졌다. 길가에서 맨발로 배회하던 어머니를 사람들이 신고하여 내가 경찰서로 찾아가는 횟수는 점점 늘어만 갔다. 처음엔 어머니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잠시나마 가진 적도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어머니의 증상은 더욱더 심해지기만 했다. 나는 낮에 파견사원으로 목재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밤에 기찻길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한 이후로 그녀가 또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주에 3, 4일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철야로 일을 나가게 되었다. 간병 서비스인 데이케어를 이용해보기도 했지만 간병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일을 하고 있는 낮의 시간이나 집으로 돌아와 잠깐이라도 잠에 들었을 시 어머니는 집을 나갔기 때문에 밤낮이 바뀐 나는 회사에 지각을 하기 시작했고 곧 출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7월에 낸 휴직 신청서가 퇴사로 이어지는 것은 단 2달이 지나고서였다. 돈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간병과 양립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난 어머니와 계속 붙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3회에 걸쳐 복지사무소에 찾아가 생활보호를 신청해보기도 했지만 담당자는 3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이유로 들며 52살의 나이면 아직 일할 수 있으니 직업을 찾아 일해주세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12월에는 달에 10만엔 뿐이던 실업급여마저 중단되었다. 생활비를 아껴야 했다. 어머니에겐 하루 2회의 식사를 드리고 난 이 일에 한 끼를 먹었다. 카드론 대출도 금방 25만엔의 한도에 이르렀다. 데이케어의 자기부담 비용과 다음 달 집세를 낼 수가 없었다. 한계였다. 화장실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어디선가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가스레인지에 신문지를 넣어 불을 붙이고 있었다. 오랜 실랑이 끝에 그녀를 진정시킨 후 나는 결심을 마쳤다. 집세를 내야 하는 전날인 1월 31일 나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마지막 여정에 나섰다. 어머니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싶다고 하셔 휠체어를 끌고 교토 시내를 관광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남아있던 장소들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다. 편의점에서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빵과 주스를 구입하고 나니 마지막으로 남은 돈이 모두 떨어졌다. 가스라가와 하천부지에 다다라서야 어머니와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저녁 노을에 일렁거리는 호수의 주황빛 물결이 보였다. 어머니의 가느다란 목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나의 두 손의 검은 그림자도 그 호수의 물결처럼 길게 너울졌다. 일은 금방 끝났다. 다음 차례인 나는 나의 목과 손목에 부엌글로 강하게 자상을 새겼다. 그 후 준비한 로프를 근처의 나무에 걸었다. 11년간의 간병 생활을 나는 결국 버티지 못했다. 다음 생엔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미소가 떠오르며 시야가 점차 흐려졌다. 당신만은 그곳에서 부디 평안하시기를. 이 이야기는 2006년 2월 1일 일본 교토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후 근처의 나무에서 목을 매달았던 카타기리 야스하로 씨는 목에 로프가 풀려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에 의해 홀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4월 19일 첫 공판 이후 이어진 7월 5일의 재판에서 야스하로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간병에 지친 것은 있었지만 싫진 않았고 오히려 하루하루 즐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한번 어머니의 아이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관은 한동안은 말을 잇지 못한 채로 눈을 붉히며 눈물이 흐르지 않게 눈을 연신 깜빡이다. 결과는 중대하지만 피해자는 결코 피고에게 원한을 품고 있지 않을 것이며 피고가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본건으로 심판받아야 할 것은 피고인만이 아니며 간호보험이나 생활보험 행정의 본연의 자세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사건으로 발전한 이상은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 것인가를 행정관계자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라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온정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형 선고 전 야스하로 씨는 최종 진술에서 내 손은 어머니를 죽이기 위한 손이었나 비참하고 슬프다 라고 말했었는데 그런 그에게 재판관은 최종 판결을 내리며 절대로 스스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주었으면 한다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야스하루 씨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우리 둘을 스쳐 지나가고 나는 묵묵히 강을 바라보다 떨어지지 않는 입을 겨우 열었다. 어머니, 이제 돈이 없어요. 더 살 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내 말에 답하시는 어머니는 직감하셨는지는 몰라도 덤덤한 목소리셨다. 그러냐?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함께야. 너와 함께란다. 이리 오렴. 이리 오렴. 나는 연신 미안해 라고 되뇌이며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굳은 표정을 하시며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이다. 내가 직접 하마.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했다. 야사하루 씨는 사건이 일어나고서 8년 후인 2014년 8월 1일에 비와코 다리 밑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체에서는 단돈 몇백 엔과 어머니와 함께 화장해 달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으며 그 태초에 어머니와 자신을 이어주었었던 탯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후에 찾아간 그의 집에는 부모님의 위패가 정갈하게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어 누구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도 과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2021년 5월 생활고로 뇌출혈 아버지를 방치해 살해한 20대 청년, 2021년 9월 치매에 걸린 70대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80대 남편, 2022년 5월 장애딸 38년간 대소변 받다 살해한 후 자살에 실패한 어머니 등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발생한 우리나라의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가해자 수는 총 416명으로 연평균 5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류의 참혹한 사건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9월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는 대상자와 보호자만을 등록, 관리하므로 전체 치매 환자에 대한 통계 현황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인데 겉보기만 책임제를 실시했을 뿐 현재 치매 노인에 대한 현실적인 숫자의 조사와 돌봄 현황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대한민국의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857만 7,830명, 그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88만 6,17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5년에 초고령 사이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우리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이 어머니를,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이 되지 않으리란 절대적인 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검색어 중 위험도 2에 오른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저 슬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